오늘 회의는 3년 반 만에 열린 임시 법원장 회의이기도 한데요. 논의 대상은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 제도,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등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언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1심이 악화되고 전원 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었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편의 경우 대법원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관 평가를 외부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가 몇몇 법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체로 법원 행정처 의견과 비슷한 경우가 많았지만 의견을 내지 않은 판사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추상적으로는 개선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란 직후에 여러 국면에서 사실 뚜렷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인데 오늘은 별도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근길과 오전에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고조선 8조 금법을 시작으로 한 사법의 역사를 이야기한 뒤 사법권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눈높이에 미치지 않고 있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7시간가량 이어진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마친 뒤 공동 입장문을 통해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적이고 사법 독립 보장을 위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 대다수 판사들은 단기간 내 대폭 증언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언이 적정하다거나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던 지난 5월 1일. 항소심 무죄 선고 36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사건에 이례적인 속도전이 이뤄지면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바꾸고 대법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사법개혁 논의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중개 의무화 논란도 법원이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재판은 길어지는 데다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대와 달리 재판도 중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재구속기간 만료 전인 12월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을 했던 지판사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놓기보단 이른바 사법개혁이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법의 어떤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는 선출되는 권력이 아님에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역할이 가능한 건 판결과 결정으로 조금씩 쌓아 올리고 있는 신뢰 때문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될 겁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